결국은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최고의 어떤 위세와 어떤 자산 확보를 위해서 굴러가는데 그 굴러가는 상황에서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세력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정치, 경제 다. 그게 지금 한국 사회의 언론을 둘러싼 큰 그림입니다. 그리고 어떤 걸 설명드려야 될지 좀 막연하긴 하지만 언론을 바로잡을 수 있겠냐?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기득권의 한 부분이 된 언론들이 저만큼 커서 정치 권력을 간을 보면서 그래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번엔 윤석열 후보를 한번 해보자 라고 언론이 키웠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대통령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언론입니다. 예전에는 언론사마다 이게 입장이 달랐는데 이제는 다르지 않습니다. 언론사마다 입장이 똑같습니다. 한 덩어리로 움직입니다. 조중동의 한 덩어리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가 5,500개 정도 됩니다. 5,500에서 6,000개 정도 됩니다. 5,000개, 6,000개 언론사가 기자가 몇 명씩 있겠습니까? 어떤 언론사에는 기자가 한 두세 명, 서너 명 이렇게 했죠. 그 언론사들이 정치 기사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다 베껴 쓰는 겁니다. 베껴 쓰는 게 아니라 복사해서 붙이는 거죠. 그럼 나머지 언론사는 주요 언론사 한 50개 정도, 70개 정도가 진짜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쓰는 건데 그 언론사들은 어떤 기사를 쓸 겁니까? 가장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자들, 특히 건설 노동자들을 건설 조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건설 조폭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옮겨가지고 건설 노동자를 폭력배로 치부하는 그런 기사를 쓴 게 얼마였죠? 452건인가요? 네, 450건 정도 됐습니다. 일정 기간에 450건의 기사가 건설 노동자를 조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건설 노동자를 폭력배로 몰아갈 수가 있냐? 아니다라고 쓴 기사가 몇 건이었냐? 5건이었습니다. 네. 400대 5라고만 생각을 해보시죠. 400대 5. 이게 그대로 정치 현실에 반영이 돼서 선거 때 왜 이렇게 민주당은 힘든가? 450대 5를 뚫고 나가려니까 민주당이 힘들 겁니다. 정의당은 왜 이렇게 힘든가? 정의당은 거들떠 보지도 않죠. 450대 5에서 그나마도 민주당이 조금 가져가면 정의당을 거두는 언론은 거의 없습니다. 나머지 군소정당들은 구경도 못하는 거죠. 군소정당은 그냥 선거 후보로 나왔으니까 이름이 거기 실리는 거지 당 이름조차 평상시에는 구경할 수도 없는 거죠. 이게 결국 한국 정치 현실인 거죠. 그래서 특정의 언론 그룹이 특정의 정치권을 비호하거나 지원하고 나머지 언론들에 대해서는 적대적으로 나머지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외면하거나 이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정치가 언론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죠. 그럼 400대 5를 갖다 도대체 어떻게 끌 것이냐? 방법이 없습니다. 400대 5를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민들이 그냥 미디어를 만들어버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미디어 시민으로서 활동하고 시민 미디어를 만들어서 그 시민 미디어가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유튜브는 엄청나게 많은 플랫폼을 가지고 기사들을 생산합니다만은 대한민국의 그 뉴 미디어, 디지털 미디어의 특징이 자유롭게 막 떠들고 자기 얘기 실컷 하다가 선거 때만 되면 기성정치 뉴스를 갖다 그대로 뺏겨옵니다. 네,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살다가 선거 때만 되면 나와서 제일 큰 방송, 제일 큰 신문을 봅니다. 네, 이게 한국 정치의 특징이죠.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촛불 때 우리 전부 다 광장에 모였습니다. 촛불 때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촛불이 끝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갔냐면 골목으로 다들 들어갔습니다. 그 골목을 뭐라고 부르냐면
흔히 커뮤니티라고 부릅니다. 온라인 속에 들어가면은